자, 오늘 그 새해 연초에서 이렇게 군정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또 군인 도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번 덕담을 들어보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혁 도의원님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해년 새해가 밝은지도 이제 한 달이 또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해년 새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산면에 여러 가지 현안, 수건, 좋은 그 고전의 말씀 듣기 위해서 황선무 군수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정말 독산면에 오셔서 의견 정치를 하시는데 의견 청청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저한테 지역 유영배 군의원님, 또 김만경 군의 부의장님, 또 이해민 의원님 또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복준수 위원장님께서 또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인께서도 예산 분정을 홍보해 주시고 늘 성원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원님들, 노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독산감사회 이장님, 남녀 지도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실 때 대해서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해산군 지명 1100주년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한 해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윤봉길 의사님 어느 때보다도 올해 정말 그 순국의 국가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데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 우리 군 또 국비 50% 해서 10억으로 윤봉길 뮤지컬이 8월 달에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아마 거의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도의회도 지금 회기 중이고 11일까지 11일간 회기 중인데 틈틈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독산면 발전을 해서 뜻있는 아주 되기 기원하면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 빌면서 인사에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만경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김만경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군수님과 단계 공무원 또한 그 자리를 갖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수님과 면민 여러분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격이 있는 대화로 우리 독산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독산면에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독산 면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처럼 오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황선무 군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산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김기영 도의원님, 그리고 동료 김만경, 이매민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참 발표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독산병원의 복준수 위원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이봉호 노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독산면회의 기관 단체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산군 발전상을 늘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우리 예산군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동영상을 보셔서 우리 예산군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우리 예산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외당 저소득 주변과 우리 덕산 온천관광 수덕사 이런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예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신 우리 예변인께서도 우리 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격이 없는 대화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만큼 많은 의견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자리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며칠 있으면 구정이 옵니다. 기회는 황금돼지에 황금의 복을 받으셔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명민 의원님 새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군수님과의 구정 설명에 또 우리 박산 명인과의 덕이 없는 대화, 이렇게 한 자리에 드린 것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산명의 이모 의원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 또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가프라 기자님들, 또 남녀 기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해부터 저희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고견 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청취하셔가지고 아마 아주 반영이 잘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새해 기회는 새해에 많이 받으시고 늘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봉우 이장님 건너하시죠? 예, 이장님 건너하면 저기 덕산 몇 개 다 건너한 거죠? 야,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에 뭐 가봐가 있네요. 사실은 좀 덕산에 왔으면, 제가 왔으면 끝나고서 좀 해장국 하기는 저도 좋고 좀 좋지. 그거 산다고 했더니 무슨 그만두려고 하래요.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게 선거법에 맞는 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대화해주면서 좀 다 드시고, 남겨놓고 가면 그것도 곤란히 이렇게 다 드시고 대화했겠구나 합니다. 자, 그래, 우리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아마 영상을 통해서 지난해 1년 성과, 또 금년도 어떤 것을 해줬다고 아마 긍정적인 사항을 영상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군수가 해야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 군수가 금년도에는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지를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지역에 지금 있는 산간 조성한 것이 거의 다 분양이 있고 신소재만 85% 정도, 한 15%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4개 단지에 138만 평을 좀 산단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오는 기업을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산단은 이미 도예까지 승인 요청이 있고 한 개 산단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산업공단이란 그런 국가에서 산단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서 조성해 주는 걸로 내부적인 확정을 하고 지금 KDA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산단은 저희들이 일반 기업을 해서 유치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포 신도시가 불균형됐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해선, 독선, 전철 합교 역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이 신설 합교 역사 문제가 지금 12년, 13년째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타당성 용역비가 국비로 확보가 돼서 그것이 과연 이 장래 신설력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를 용역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BC, IC 즉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준치 이상이 돼서 해야 맞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이사처로 넘겨서 또 기획이사처는 그거를 또 KDI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금년 3월 안일로 확정이 돼서 검증이 끝나서 100% 국비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설력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재원 분담이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당초는 174억이었는데 240억이 이번 타당수에서 나왔습니다. 왜 174억이 금방 240억 됐냐면은 지금 장항선이 시속이 한 15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서해선 국도는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시속 약 250km, 300km래요. 그럼 150km 밑에서는 역이나 대합실이 있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250km가 넘는 철도 밑에 만약에 역이라든가 사무실 있으면 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철도 밑에 있는 역사를 옆길로 끌어내서 옆에다가 별도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240억이 됐는데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동안도 이 경기 수도권은 50% 부담, 어떤 때 100%까지 부담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으니까 예산부터 당연히 한다고 치면은 부담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한 것은 거기는 첫째 재정도 좋지만은 또 하나는 장래 신설력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 정해진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세부한다는 의미고 경기도나 수도권 이런 데서는 거기 돈에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 영만 지정해달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만들었다니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해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국토부에서는 저희들 논리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서 아까 기획부도 용역해서 기재도 냉기한테 돈 갖고 있는 데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의견을 예산군의 의견과 같이 국가에서 해줘야 맞겠다. 그런 의견을 해서 기획재정부로 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까 검증 절차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또 이거를 해야 되나 삽교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태안의 비행장이 지금 도단에 다 비행장이 있잖아요. 충남도만 없거든요. 내려왔기 때문에 도단의 비행장, 해외 비행장을 써야 된다. 군용을 인간까지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면은 철로를 연결 안 할 수가 없죠. 연결이 돼야 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 여기서 그런 것까지 미리 구상해서 용역을 했는데 맞다. 그래서 그거를 서산까지 역부 연기적인 철로가 연결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네 동네에서 가야 맞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볼 때 어디가 바람직하냐 그게 바로 삽교역이다. 네?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단기 기획에는 삽교역에서 서산 비행장까지 철로가 연결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도 서울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홍성 쪽은 발전이 예산 쪽이 없느냐. 지금 현실은 그 같습니다. 그게 맞은데 앞으로 학교역이 신설돼서 개통이 된다면은 홍성까지 내려갔다가 도착 못 사람들은 있잖아요. 학교에서 내려서 거기 지금 도를 했잖아요. 뭐 5분이면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홍성이로 갔다 오라고 해도 왜 가느냐고 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은 도청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소지사는 홍성 홍보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역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도청 소재지 그냥 예산이 될 뻔인 거예요. 근데 학교역이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교역을 협의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애국단에게 소설까지 계속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와 함께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지금을 수합하라고 해도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꼭 혁신도시가 지정이 됨으로써 중앙부처에 있는 기관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학교역사 신설 문제, 혁신도시 지정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유영배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군이 크게는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면서 또 참 예당호와 덕산온천이라는 그런 또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축을 좀 만들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 군이 농업군이면서 아까 그런 산단을 만들어서 산업형과 함께 관광도시로 만들어갈 때 이 농업과 관광과 산업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면은 우리 지역의 미래가 그래도 봐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호에 이제 올 4월달이면 개통을 합니다. 필요문다리를 그와 함께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말고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그곳에 362억 들여서 그 관광지를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서 그렇게 하고 그 수변 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48억을 들여서 그 분수대를 저기 가운데다 출렁다리와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덕산온천 개발 아니다고 걱정하시고 또 저도 분수돼서 어떻게든 어떤 관광적인 의미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못 이뤘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걸림돌이 토지 하나 소유자가 나한테는 27분까지 있더라고요. 어떤 토지를 갖고 열심히 해서 막 이런저렇게 해서 한 10명쯤, 한 20명쯤 이렇게 좀 반 정도로 해결을 좀 그렇게 개발해보자 라고 사업조합을 하다 보면은 그저 몇 분들이 나는 죽어도 싫어하고 안 하니까 그냥 열심히 이만큼 갔다가 빠꾸 가고 빠꾸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좀 직접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해가지고서 이미 보호산초는 시작했지만은 그러면 보호산초 옆에도 우리 땅이 거기다 관광지 조성해서 좀 좋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같이 인자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갖고 사실은 3년 동안 거기 그 관광지 조성해서 440억 들어가는데 국교학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3년 동안 실패했어요. 확보를 못했어요. 2019년도 예산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 12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이 440억짜리가 좀 국회 증액 사업으로 어렵게 끼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확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내에 어떻게든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좀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다면 이제 예당호라는 그러한 특성, 덕산온천이라는 특성 이거를 같이 잘 살리면은 우리 지역의 산업형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세 번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교장 선생님들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아까 인구가 우리 부분이 줄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오늘 어젠가 오늘 신문에 어떤 신분이 소멸된다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분이 이제 그동안 많이 감소폭이 이제 많이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돼서 2018년도에는 근 500명이 늘었어요. 이게 전주보다 전입이 늘었어요. 어떤 사유로 했든지 간에 전입이 늘어서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인구의 감소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생과 사망에서 또 감소인 폭이 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산분이 313개 불합인데 아기 출산행에서 출생 신고들은 261명이 출생 신고했어요. 이게 뭐 한 동네 하나 아기가 안 난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 1년 동안 952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출생보다 3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IT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부모님에 대한 경감, 예를 들어 학비도 지원해주고 출산하면은 뭐 출산 장려금도 주고 뭐 노래 같은 교복비도 지원해주고 부상부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경비만 절감을 해서 뭐 이게 너무 선거 의식도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1년 360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거 뛰어노는 것을 뭐 아산, 천안, 서울 가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정말로 그것이 아기 키기 좋은 환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겨울에 오는 율곡의 체육관을 지난주까지 한번 그 놀이 기구를 설치해놓고서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얼마나 많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뭐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지난주 23일부터는 우리 군청 앞에다가 그 넓은 광장에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2일 날을 가봤더니 줄 서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이제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우리 지역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황새공원도 있잖아요. 그 황새공원에 봄, 가을 이런 때를 통해서는 황새공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쉽게 놀 수 있는 뭐 황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동물도 보고 뭐 물고기도 잡고 체험도 하고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트리하우스도 만들고 이런 걸 좀 만들어 놔서 올해부터 적극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한 3, 4일, 4월 됐나요? 충청남도 교육 관계된 분들이 모두 와서 예산님도 그런 거 했다는 게 맞는지 진짜 이용 가치가 있는지 와서 보고서 너무 여건이 좋다. 앞으로 보낸 어린이들도 여기 와서 그런 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님 쓰고 나오면 다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지 한국 학교로서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1년 365일 그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함께 해줘야 될 때 바로 우리 부모님 경관이 함께 될 때 좀 아이들이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 너무 길으면 대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 말씀 드리고 중간중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화하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5년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면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거두준비하고 핵심적인 얘기만 해주시면은 일이가 빨리 간단히가 빨리 끝나고 다른 분에게 배려해주고 주시요. 그렇기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기 아마 스물들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은 마이크로 말씀하시고 한 3~5분 정도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다시 질문 받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좀 들어가면 쉴때도 하나 먹게. 야, 그래요. 질문 좀 해주죠. 네, 앞에도 대화를 하시면서 현장 상황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지명을 받아서 마이크 통해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권한이 없어요. 마이크 갖다 주는 게 권한이 있어요. 네, 하동이장 하동이장이 정입니다. 그래 앉아 빼기 풍선님 덕당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동네에 수간 힐 타워라는 게 있거든요. 예, 뭐가 수간 힐 타워. 그게 그러면 사람이 사는 데지. 네.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 네. 거기다 이제 나무로 다리를 놨거든요. 하천 어떤 하천 이거 덕산천 저기 저수에 내려가는 그 하천. 네, 저기 거기가 뭐냐면 스파나 사이판이라고 하는 거기가 있거든요. 네. 거기 건너면은. 네. 2010년도에 다리를 왔어요. 어디 다리 어디 있게가 스파 사이판 가는 도로가 어디? 아니, 그 맥거리 흐르거든요. 그 스파가 수간 거기 앞에 맥거리 그 조그만 하천. 해관 있는 데 네, 하천이. 해관에서 이렇게. 아, 그 해관 네. 소하천. 거기 있는 네. 소하천. 네, 거기 있는 나무가 이제 썩었거든요. 다리가. 아, 나무 다리가 나무라고. 네, 밑으로 뜯으면 나무다 이게. 예, 나무 다리. 예. 네, 오래되어 썩었는데 예. 건의드리는 게 아니라 본선 같은 꼭 해줍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건의드리면은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거 좀 꼭 해달라고. 거기, 근데 거기가 막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따가갖고는 잘못 빠질 수가 있거든요. 면에서 나와갖고 거기 이제 묻다는 일을 해놨어요. 그래서 했으면 아주 근데, 다양하고요. 근데 왜냐면은 거기 이제 끊고 사람이 또 다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제 다리 부러지거나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트로 제대로 해야 돼. 야, 그래. 또 다른 거? 예, 제가 먼저 좀 마이크 드신 분 얘기해요. 예, 자, 하여튼 뭐 저기 또 다 오신 분 말씀 들을 때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저 마이크 갖다 드리는 대로 천천히 하세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가리 이성우라고 합니다. 야, 마이크를 하나만 해야지 양쪽 갖다 드리면 풍덩입니다. 마이크 하나만 드려요. 죄송합니다. 예, 연일 우리 분을 위해서 면을 하시면서 애쓰시는데 대단히 그래, 상관없이 앉아서 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아서 서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네 가지 사안으로 투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씩이나. 우선 우리 지역의 대선배이시고 애국지사신 윤봉길 의사 선양 사업인 태극기 개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의사. 현재 많이 홍보되고 우리 윤 의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태극기 선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보이지 않나 하는 너무 많이 설치했다. 경건한 마음을 더 추모하기 위해서 참 이 정신을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정리 좀 잘 해가지고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 87주년 중 순국 87주년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애쓰시는 만큼 좀 더 정리 좀 했으면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가리 마을에 세 가지 사항인데 현재 주말이면 버스가 보통 12대 정도 현재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들이 상당해서 주차장이 거의 노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거의 메우다시피 해요. 꽉 찬다고. 이 우리 관광사업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민선 7개 관광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예지에서 우리 자체적인 아니라 예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수덕사 우리 가야산 상가리 관광지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충분한 공간을 맺기 위해서 가야사지 주변에 역사
문화 공간을 좀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문화재가 발굴돼 있고 고려시대 그다음에 불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친수 공간에 하천 정비 사업 이것이 지금 계획이 돼 있죠? 하천 정비 어디? 지금 하천 정비 계획이 완료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보독사 입구 주차장 앞에 보독사 입구에서 미륵불을 거쳐서 가야사지까지 수변을 잘 정리한다면 친수 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과 그다음에 내방객들이 단 한 가지 지금 부족한 것은 예전에 도립공원법에 의하면은 도로 이관됐습니다만 지금 집단 시설지구가 없어서 이 내방객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단 시설. 식당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좀 도의원님하고 여기 각 실과장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충분한 국비 환경부 예산이라든가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 군 행정에서 좀 각별하게 의뢰인들의 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와 친밀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집단 시설지구 지정되면 누가 거기를 가서 운영을 해? 누가 거기? 그것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자, 다른 분 또 마이크 갖다 저 뒤에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읍내리 일구에 사는 이경옥이라고 합니다. 읍내리 일구요? 이 경로당 할머니 방이에요. 이경옥 씨? 읍내리 일구? 지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읍내리 일구 원경시장에는 그 동네? 그런데 저기 서울을 가려면 저는 내포 신도시 거기 가서 꼭 버스를 타요. 그런데 그 고속버스가 타고 가다 보면 고덕은 서주는데 덕산은 경유가 안 돼요. 그래서 덕산에도 고속버스가 그 소방대 사무실 옆에서라도 거기서 잠깐 우리도 고덕 마냥 이렇게 경유해서 가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 가서 퇴근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해주고 저도 얘기를 해줘요. 제 얘기가 있고 그래요. 오늘 이제 세 분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지금 세 분 거리니까 앞으로도 많이 건의를 해주실 텐데 거리 딱 하면은 그거 다리 돕는 것도 3천만 원 지급할게요. 4월달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대표 대표단이 그 시원시원하게 잘하더라. 아주 적성을 답변했다. 이렇게 아마 칭찬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과거 관성군수 때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군수가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의결도 하고 혼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들을 때 저거는 당연히 빨리 해줘야겠냐면 그걸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관선시대에서 빈선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분담이 됐습니다. 예산 돈을 확보해서 예산 세우는 예산 편성해야 하는 거는 군수가 권한이에요. 그럼 군수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도 오셨지만 의회가 넘겨요.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전부 다 심의, 그것도 혼자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의원 11분이 다 심의를 해서 11분이 다 의견이 통일돼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거는 좀 더 보태고 이건 좀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라라고 저희 의회로 통보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억 이상만 하는 게 아니고 단돈 1원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군수가 그거 지금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치면은 이 군의원님들 여기 도의원이 오실 필요도 없죠. 군수 혼자 다 했는데
그러면은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저 배신 때 저기 의회 가면 내다 깎아버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도의원 국민님이 오시고 저도 온 이유가 우리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군수로서는 그러면 난 전생할 때 이거 해보면 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의나 군인들은 그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맞다 그때 그 시급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공유해주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듣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법관 여러분들 우리 군 전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빨리 해요. 내 거가 제일 급하지요.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어느 게 좀 빨리 더 급한 건지 이걸 따져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해를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수하고 도의원, 군의원 있는데 다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분들이 좀 잘 해줄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동님, 이장님 저도 뭐 갖고 보니까 나갔을 때 사람 무슨 건지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상가리 우리 하신 윤봉길 기념관 태극기 그래요. 저도 참 보면은 좋기도 하지만 좀 판단한 것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그 태극기를 정비 좀 하고 거기에다가 대형 태극기를 세우려고 자그마한 재산 6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걸 정리하고 진짜 윤봉길이 그한 선양 태극기를 대형 태극기 기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충의사 내에는 나무 하나를 주든 태극기 하나를 달든 뭐 설치되든 문화재청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태극기 높게 다는 거는 문화재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해 부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태극기 정리 문제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좀 듣고 한번 분정 조정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주의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서 고맙고요. 덕산 그 역사문화관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남영군고 뒤에 그 산이 사유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군에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산을 전부 다 기부해줬어요. 군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해서 지난해 연말 다이어트 시결하고 등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발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도해보고 1억 5천 정도 더 가고 그 의전 도전해줬다니 도희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갔는데 그분 저를 잘 이해해서 그런데 그 함께 그분 발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그 자료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발을 했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도 그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산군이 지금 1100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1100년이 됐는데 요즘 정부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죠. 뭐 생활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군이 1100년 역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예산군도 역사관도 될 수 있고 박물관도 될 수 있고 미술관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활 SOC 사업을 통해서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역사도 기록도 하고 뭐가 저기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지금은 공주박물관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도 전시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1100년의 역사도 거기에 기록을 해서 진짜 그것이 지금 얘기대로 또 미술관도 되고 박물관도 되고 뭐 수석박물관도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큰 저기를 지금들이 저희들 지금 그 SOC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정비는 거기가 원래는 하천 정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포함이 돼서 아마도 올 1, 2월 한 2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서 이 하천을 개설하려면은
그냥 개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해서 그거를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개소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용역에서 다 해가지고서 타당성이 확보되면은 이건 개소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뭐 50개가 결정이 됐다 하면은 1번부터 50번까지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놔요. 그래서 순서대로 착착착 해 나가요. 근데 그동안 그쪽은 거기에 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용역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그 계획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테고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거기 내포 무슨 숙진 그 관리구가 그 주차장 2층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한 공간을 저수지부터 이렇게 올라간 그 하천, 이속길 이런 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감에 그런 것은 점차 같이 하천도 별개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집단 시설 지구 사실은 당초에는 그 집단 시설 지구가 제가 기억에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됐었는데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래서 주차장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도립공원, 지금 이제 도립공원 업무도 지난해 도에 넘어갔지요. 저희가 있을 때 거기가 도립공원 내에서 이제 제외가 됐죠. 제외가 돼서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늘 그 상가의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은 거기 해관 옆에 마을이관 그런 거를 전화했으면 그것 좀 이용을 하자.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필요한 시설대가 필요하지만은 지가 지원해 드리겠다고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해놓은 것 마냥 뭐 조금 진절했더니 요즘 가보면 또 문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큰 거보다는 지금 있는 여건에서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면은 끌고 간 것이 그동안 보면은 아마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에서 끌고 가니까 주민들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행정에서 끌고 가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갈 때 행정에서 뒷받침해줘야 성공이거든요. 지금 전국 축제 이런 것이 성공한 축제 같은 것이 거의 90% 이상은 주민 스스로 시작된 겁니다. 그 행정에서 시작된 거는 거의 성공할 것도 있지만은 많지를 않아요. 요즘 태안 백합축제 뭐 이런 게 잘 된다고 뭐 하고 이렇게 왜 인상들 안 내냐고 하는데, 그게 누가 했습니까? 그게 장목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장목반들은 그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해야 내가 먹고 살기가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죽기살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기반시설, 예를 들어 진입로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해야 그것이 성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시설 기구 문제, 이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 크게 해놓은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 아니냐. 수도사는 했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건 누가 했느냐. 절에서 한 거거든요. 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아래로 밀어보내기 위해서 절 땅에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주차장 현재 도립권 외 지역에다 그런 걸 한다면은 아마 입찰을 돈의 입찰 비하는 그 입주자 굴레 비하는데, 그건 아직 거기 모르지만은 상가리 주민에게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리 지역 주민 사는 사람들을 다 철거시키고 이 리필로 하다 보면은 그거는 수도가와 비슷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읍내리 이병우 어르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그대로 고속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 뭐냐면 종점 출발해서 출발해서 종점까지 빨리 가는 게 고속버스거든요. 이게 국회버스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내포서 쉬니까 덕산서 쉬고 고덕서 쉬고 이렇게 가야 편리하죠. 그런데 버스 운송회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고덕도 사실은 거리가 짧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걸렸어요. 고독도 너무 내포에서 거기까지 짧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그렇게 해줘야 맞는데, 이러한 또 그 회사는 무슨
지영리가 아니라 영리에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좀 이제 덕산이 대표 신도시에서 좀 엄청 발전이 돼서 어떠한 큰 여건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네, 그런 취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시민에게도 우리 덕산은 여기 시인의 해전도탄이 그거 안 된다고 아주 그 정부에서 난리 쳤었거든요.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래도 해놓은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이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하시고요. 또 다른 문제 받을게요. 네. 네. 네, 박근환입니다. 네, 박근 회장님. 예. 세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는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한 가지만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덕산온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이 30년이 개발된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제 위치에서 더 이상 발전 사항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에 20-30명이 있으니까 그게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지금 있는 방식이 법으로 안 되면 지금 있는 방식을 버리고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주셔서 가지고 그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을 선택해서 덕산온천을 다시 한번 틀을 짰으면 군수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누가 다 뒤에 가주시면.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덕산면 대칠에서 표고 재배를 하고 있는 이모. 대칠에서? 예. 뭐요? 예, 표고 재배. 예, 표고 재배 시설을 하고 있는 원창씨입니다. 예. 예, 그 표고 재배사를 확장하기 위해 광철 2리에 땅을 구입하여 재배사 100평을 지어 형남 공장으로 길을 다녔으나 형남에서 길을 막는 바람에 길이 막혀 농사를 포기할 형편에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광철 이중신 임원국에다도 하천 건너에 300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리가 없어 휴경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농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시어 교량을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거기 대칠 어디 있게가 교량이? 광천 1위. 광천 1위 어디? 형남 공장 바로 앞에요. 그 남인 상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이 형남 공장이잖아요. 예. 거기서. 네, 그 바로 밑에요. 거기 왜 형남에서 왜 길을 막지? 거기 공장 앞으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지 말라고. 예, 거기 그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문 닫고 이렇게 오전에 9시 개항문 열고 오후에 또 일찍 문 닫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형남 밑에 밑으로 밑 돌 있는데 거기다 교량 하나 만들어서 다니게 해다고. 예. 알았어요. 예. 예, 또 다른 분? 네, 저는 시량리 1구에 사는 윤채련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좀 오늘 질문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의사 종합정비계획하고 그다음에 충의사 후 내포보상촌 연계 상생 둘레길 조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덕산온천 휴양마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그 계획에 대한 가시화하고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덕산온천하고 예당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홍보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군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윤봉길 그 역사공원이 기존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앞에 그 논을 좀 타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 예산군에 그 의하면은
기존 사적지로만 그 정해진 데에 한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충의사 주변은 상당히 그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그 사적지인 현충사와 해미읍성, 독립기념관의 여러 가지 사적지 내외부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여러 그 편의 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충사를 100으로 했을 때 충의사의 그런 시설은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는 263%의 그런 그 시설들을 갖고 있고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316%의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충사 주변에 충의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든지 도중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진입로에가 이제 최근에 그 2차선으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의사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진입로 편의석도 좀 확대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충의사고 내포부산촌을 연계하는 그 상생기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시면은 6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예산군에서 통계 자료를 낸 거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 수덕사도 그렇고 리솜스파도 그렇고 충의사에 대한 관광객들이 사실은 상당히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덕산원천 관광물의 중심이 물론 이제 덕산원천도 있지만 충의사와 내포보수당촌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충의사에 온 관광객이 내포보수당촌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내포보수당촌에 온 관광객이 충의사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두 개를 연결하는 상생기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덕산원천 휴양말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박근혜 씨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40억 중에 현재 확정된 게 10억입니다. 비율로 치면 2%입니다. 물론 이게 2023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충청남 도지사께서 작년 6.13 선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덕산원천 관광마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군이 충청남도하고 같이 좀 상생 연계해서 좀 계획이 좀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광천이 일구에 사는 이중호입니다. 광천 일구? 예, 주민인데요. 완전히 광천 일구. 예. 옛날에는 광천이 하면 그래도 많은 상해도 있었고 특히 동네인데 예. 지금은 녹수와 두비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인데요. 예. 마을 안길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한 315번지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꼭대기. 어떤 마을 안길? 광천이 해관 교회 쪽에 제일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양기철 씨 사는 그 동네 광천이 좀 더 올라가세요. 교회를 해서 쭉 올라가는 예. 그런 그 길이. 그런데 거기 약 한 300m가 예. 광천이 아시다시피 구배 경상과 심원대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균열이 많이 가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핏이 콘크리트 포장인데 이걸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겨울에 좀 잘 나올 것 같고 좀 점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름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교합비로도 배수로 끼지도 없어요. 하여튼 없어가지고 완전히 도로 밖에 있는 데가 물 바다가 돼요. 갑자기 이제 큰 물가 되고면요. 교회 앞에 배수로. 그 위에요. 그 위에. 북에도 다 했는데. 거기 저 우면 안 했습니다. 지금 북대리는. 위에 우물 있는 그 올라가는. 이쪽이었죠. 그 좌측일로? 녹수하게 들어간 길 거기 있습니다. 한 300m, 400m 있는데요. 고발이 기타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 아니 그러니까 이부연식으로 산부가 여기서 가면은 그 가게집 있는 교회 앞길로 가는 게 있고 그 지나서 교회 쪽으로 옆으로 붙어가지고 음식 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양기철 이장님 사시는데 한 200m 더 올라오면 저 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녹수학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거기가 그렇게 열악하고 저는 올가을에 솔직히 여기 눈 살짝 하는데 그 은행나무니 뭐 해가지고 내려다가 중간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렵 붙어가지고 차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우셔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좀 해주셔서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표고버섯을 한 도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고온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분청에 거래도 신청을 해가지고 보통 표고 작목이 한 4, 5년 걸립니다. 완전히 썩어서 때까지는. 예, 근데 작년에 한 50% 정도가 죽었어요. 100% 다 죽은 건 아니고 하업은 좀 괜찮고 상부는 다 썩고 이거 눌러보면 정리 다 압니다. 예? 농민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 피해를 이제 면사무소 군청에서 이제 해가지고 지금 보조를 400만 원 받았습니다. 1,900억 정도 피해를 봤다고. 그 이제 국비, 도비, 아마 군비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면사무소에 뭐라고 하냐면 표고 작업을 완전히 빼내고 그럼 신규로 넣는 거 다 사진 찍고 또 세금 계산들까지 자목 사원도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400만 원 받자 그렇게 하려면 2천만 원 들어갑니다. 표고 자목 5,100원씩 2,000개 사야지 거기 또 종민 사야지 인건비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반비 뭐 이런 거 들어가지. 근데 저는 이런 사업을 보조해주면 고마우나 이런 조건이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는 예를 들어 콩이나 팥이나 농사를 그것에 봤으면 그거는 말하면 보조해주는 고안이지 이걸 다시 넣는 조건을 이렇게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속은 상하지만 교수님이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읍내 2구 토토항 1길 55에 사는 박충입니다. 그 읍내 2구에 읍내 2구 누구요? 박충옥이요. 춘자 옥자. 그런데요. 저희가 읍내이지만 저희가 사는 쪽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어디께 사시나? 여기 2구 어디께? 어디 고속길 끝머리? 여기 이제 도로 옆쪽. 그래요. 근데 그곳에 도로가 도청 대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요. 우리 진입로가 3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로에서 동네 내려간 길이 아니 우리구라고 프로를 들어가는 길이 잿들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도청 대로가 생기면서 높이를 얕게 했기 때문에 지하 반 지하 박스로다가 했는데 도로가 높이가 한 2m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은 큰 트럭이나 동기계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희전교차에서 도청 쪽으로 가면 전멸등이 반짝반짝 반납없이 반짝이 있어요. 그곳이 잿들을 건너서 저희 구라로 들는 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내렸으면은 언덕이 됐어요. 도로를 만들어 피하려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한 10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공사할 때 우리가 지도자고 했어요. 이장님 상에서 그곳에 좀 난간을 좀 설치하고 난간이 없어요. 난간?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저기 배수로 마지막 끝난 곳에다가 복개구서 했는데 난간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했더니 얼마 있다가 와서 해준다 했다고 공사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도로는 다 가들이 끝나는데 갑자기 와서 공사하는 못 봐왔더라.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파이프 사각 파이프 4cm 되는 거 그거를 4개를 갖다가 설치하고 있는데 그 지금 남은 거는 아스콘 포장하고서 그 턱이라는 게 5cm 정도 남았어요. 근데 아마 최초에는 한 10cm 정도 만든다요 턱을. 근데 그 턱을 파고서 그 기둥 4개 되어서 4cm 정도 되는 사방 4cm 정도. 그리고서 위에다가 그거를 밖에서 이제 공골이 끝난 벽 쪽, 배수로 벽 쪽에서 조였더라고요 볼트로. 그러니까 가로를 알았어. 그거는 우리 유영배가 의원님 그 동네 살으니까 일단 유영배 물어볼게. 그런 나머지 수입하고 진로가 아래 논하고 진로 높이가 한 4m 정도 남떨어지죠. 그래, 알겠어요. 아니, 조금 더 해야 돼요. 아니 가만있어. 그거는 유영배는 물어볼게. 이렇게 다른 분도 좀 해야지. 나도 얘기 좀 해보고. 알았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는 주위 마을안길하고 접속되는 길이가 마을안길하고 닿는 데가 T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은 쭉 따라서 용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T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래 위로 차가 다니기가 참 불편해요. 좁아서. 그래서 아래쪽은 그 안에서 축사하는 사람이 지수에서 소를 실어가는데 그 긴 차가 추워. 그걸 못 다니니까 현관을 두 개가 다 접어서 매력이 있어요. 그 위쪽은 우리 공수로 어르신 잘 알았어. 아니요. 말은 아니에요. 아 여기는 여러 사람 대화 한마디만 혼자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건 이장이 뒤에게 면장이 뒤에게든지. 이장 보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이장이 한 소리가 전 이장이 지금 이장은 아니고 했더니 돌릴까요? 딱 자르더라고요. 지금 한 책분 갖고 옵니까? 이산분 이산 1년에 5천원 이런 게 쓰고 이러는데 그래 이제 무서워서 전 그냥 말았어요. 몇 년을. 그런데 그 위에서 그동안 신축주택을 몇 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긴 트럭에다가니 건축자재를 싣고 가서 그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 큰 수문이 있어서 빠지니까 거기다 우리가 발 갖다 넣고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래. 자, 답변 드릴게요. 그래요. 먼저 우리 박근환 회장님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용역을 금년도 발표할 겁니다. 근데 용역이 나와도 고민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떤 이 지역에 여기가 예를 들어 칙칙해 있는데 이걸 호텔로 좀 이 땅을 해주면은 개발이 된다. 근데 이런 여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 전체로 봤을 때 그래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좀 손에 가더라도 요 지역을 그 호텔로 만들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변경하자. 나머지 변경할 수는 있어요. 절차 걸려서.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왜 거기만 해? 내 곳을 호텔로 다녀? 그러면 그 지역을 예를 들어 다 호텔로 해버려요. 이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이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함께 좀 뭐라고 하나 더불어 해야 한다든가 이런 같이 고민을 해야지 행정에서 하나 몇까지 다 해다고 아무리 좋은 그게 나와도 기본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땅에서 다 호텔은 못 짓는 거 아니에요. 호텔도 있고 화장실도 뭐도 있지 않은데 내 땅만은 다 호텔로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면서 할 때 아마 이제 수시 주민 설명회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용역을 자꾸 얘기하긴 하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도출될 거냐. 내 땅만 좋은 거 해달라고 하는 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9, 5천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당장 하기 싫으면 빨리 경매라도 해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지금 이제 150세대 그래도 호텔 누가 진다는 것도 허가까지 해줬는데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런 촉구도 하고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젊은 분 한 분이 천안 있는 분이 오셔서 거기 호텔 하나 제대로 운영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주변 땅도 매입 하가네. 그래서 저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 관광지 이렇게 정비해줘가면 그 주변에 좀 최대한 해줘라. 어떤 그 사람이 특혜가 아니라 그렇게 와가지고도 그 지역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땅을 사그는데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특파 같은 데도 어떻게 사람들 보면 거기 왜 그런 특혜 주느냐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파산되지 않고 한게 지금으로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씩 좀 이해를 해주고 더불어 가야 하는데 내꼬만 하는 그런 것이 용역을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고 재배사 관계하고 그 형남길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현장 좀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우리 윤철현 회장님 우리 지역에 내려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 축구사가 대폭 감소됐다고 하는지 지금은 우리 국민들도 그건 아니에요. 관광객 숫자를 하는데 과거에는 대략적으로 여기 오늘 100명 쭉 해서 금년도 1000명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절대 인정이 안 돼요. 지금은 다
CCTV인가 이거 설치해서 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도 예를 들어 수덕사 문이 3개면 3개 다 설치가 안 돼요. 딱 하나만 해요. 그런 식으로 통계가 잡혀요. 그런데 우리 윤봉길 이사 지원관이 2017년도 92,513명 했다가 2018년도에 93,295명. 그래도 현상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난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관광객이 다 감소했습니다. 어개가 늘은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산경 같은 경우 어떤 사회들도 했던 지난해 2017년부터 18년도가 18% 늘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관광 메다우스 덕산호청을 좀 더 힘을 갖고 추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그래도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한데 18% 늘었다는 것은 잘하면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나쁠 있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이제 우리 바꿔야 됩니다. 야, 우리 옆집에 누가 부도난다고 하면 그 돈 누가 꿔줘요? 아무도 안 꿔줘요. 있던 거 해소해야 해요. 저 집이 정말 잘 나간 데야, 잘 된 데 해야 좀 뭐 지원해주지. 그 지역 다 망해고 다 부도나고 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역이 지금 하는 거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야, 우리 이렇게 돼서 앞으로 출렁 다니고 쓰었다 뭐잘 된대야. 우리 앞으로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투자를 하지. 우리가 공식성 석장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이 낙후지고 관광객도 팍 졸업버리고 누가 오겠어요? 우리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 좀 해줘야 한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무심코 던진 얘기지만 그러한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다 이거지. 야, 우리가 이 저수지가에서 돌판 내기 하잖아요. 그거 맞는 개건 죽어요. 우리는 장난삼아 얘기지만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칫 와전되면 우리 지역 어떤 발전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있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한 뒤에 좀 고민 좀 해드릴 말씀을 드리고 충의사 정비 계획, 역사공원, 휴게실 이런 수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대비하면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든 이런 아까 그런저런 관광 이런 걸 해서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온다면은 우리 군에서 안 해도 누군가 돈 될 것 같으면은 할 거 아니겠어요. 야, 예다가 추동자 개통단했는데 지금 거기 커피숍 하려고 난리 났습니다. 바로 그런 거를 행정에서 커피숍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투자해서 생산이 있다고 해야 누가 와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 아무리 투자라고 안 해요. 그런 것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활성화 방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진로 표지석은 과거에는 거기가 맞았습니다. 사람 걸어 다닐 때는 이제 4차선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충의사라는 표지석을 이 4차선 교통과 함께 어느 지역에다가 해야 맞는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걸 왜 우리 마음대로 쑥보로 해도 옮기지 않아요. 문화재청 승인을 맡아야 해요. 그런데 문화재청은 현실보다는 그 역사를 보존하는 게 중요시해요. 그렇게 해야 또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거 뽑아서 여기다 갖다 옮겨야 맞겠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그분들은 해보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아마 현재 문화재 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그분들이 문화재 전문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고민을 하고 내포 충의사 내포 부산지 연계 둘레길이라든가 덕산 휴양마을 덕산 휴양마을은 그렇죠. 지금 가시는 게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예산 확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런데 약간 440억 중 10억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요 뭐예요 했지만은 우리는 이거는 생각해야 합니다. 1000억이든 1조든 정부 예산에 단돈 10,000원이라도 확보하는 그 첫 순간이 중요합니다. 1조라도 돈 확보, 단돈 1원이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1조라는 사업이라도 신규 사업은 어떻게 해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첫 번 확보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3년 걸리고 5년 걸리든 5년 걸리든 6년이든 3년을 뒤든 그때는 주기 싫어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나하고 돈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440억짜리 금년도
예를 들어서 야 예산군 이쁘니까 400을 줬다. 400 못 넣겠어. 없어. 이 설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계하는데 내가 지금 판단할 때는 반만 빨려도 내년 하반기 가야 착공이 될 거예요. 기본 설계, 뭐 실시 설계하고 또 입찰보험 해놓으면은 적어도 이런 뭐 1억 2억 같은 거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이 끝내지만은 적어도 이런 사업은 1, 2년을 설계를 해요. 장항선, 복선, 전철 8천억 되는데 설계 3년 걸려요. 이렇게 어떤 국가 돈도 첫 번 힘기를 확보하느냐 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첫 번째 뭐 5억 나왔다 10억 나왔다 이거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시작을 할 수 있는 돈이 확보됐느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당연히 덕산 휴양마을 만들어 갈 때는 아마 한 시간 동안 여기 덕산 연사마을 설명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자세한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광천 일부 그래요. 표고버섯 제가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피해 입었으면 100원이든 1억 100만 원이든 딱 줘버리고 말지 못 빼는 게 많으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거든요. 국가 돈은 단돈 1원을 쓰더라도 쓴 근거가 있어야하고 매 주야는 이게 있거든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그냥 이 음식, 영수증처럼 음식 그냥 1인당 100만 원 지급하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어떤 보상적인 성격 있는 것은 이런 절차를 그렇게 해놔도 뭐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국가 돈이라는 것은 개인 돈 같지 않고 단돈 10원이라도 이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뭐는 저희들 개선도 해야지만은 그런 국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 박준호 선생님 아주 좀 화가 자진나셔서 그런 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 우리 유영배 의원님하고도 한번 좀 다시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이건 하신 말씀 하나도 빼도 다시 다 들을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야 그래 또 다른 거. 예. 네, 안녕하세요. 옥계리에 사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옥계리요? 옥계리 누구요? 네, 박지용입니다. 네? 박지용입니다. 지용이요. 지용 씨. 예.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아버지인데요. 예. 제가 항상 건의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덕산 초등학교 앞에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산 초등학교 앞에? 예. 뭐요? 환경. 환경? 예. 예. 먼저 학교 정문 앞은 그 절대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m나 200m 안에는 그 유흥시설 같은 게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문하고 후문이 큰 부분이 없는 학교인데 그 근처에 이제 술집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해주는 게 예산군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뭔가 확인을 거쳐서 허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그 앞에 이제 주차 문제가 있는데 장날이나 이럴 때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에도 심지어는 주차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민원 때문에 단속을 못 하신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단속 못 해요?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고. 단속 다 했지.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 종일 민원인과 싸워야 된다 이런 답변들을 하시던데 그래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민원인들이 질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호 선생님, 또 다른 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쪽 먼저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예, 도의원님, 위원장님, 부의원님, 저 시량 3리 아람아파트. 시량 3리. 네, 아람아파트. 예. 작년에도 한번 동대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은 이제 올해 노인회장까지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함자가 이관우입니다. 여기 이봉 회장님. 이관우. 예, 그
동생쯤 돼요. 그래서 이장님 젊은 사람들 왔다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71살인데 무슨 젊어요. 가보니까 굉장히 젊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주위 아파트는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면장님 62건 중에 한 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주요 사업 계획에. 사업 계획에?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셨던 그 이상엽 회장님하고 회의를 쭉 했는데 우리 이장님하고 임 회장님 계신데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예? 해봐야 원래야 소용없다. 소용없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뜨끔해요. 자꾸 올려봐요. 소용없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 하고 싶은 말씀. 예, 작년에 올렸던 거 좀 해주십사. 작년에 올렸대. 아니 뭐 밑에 보일러 따뜻하게 까는 거 올렸대요. 그래서 그거 좀 해주시고. 예, 뭐 해관 보일러. 그래서 그건 좀 빠뜨렸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건 아직 노인의 파악이 안 돼서 더 나중에 회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성김행정이라고 하셨는데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덕산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써니밸리 때. 그럼 섬기려면 저도 노인들 섬겨야 되는데 이제 71살 그 노인회장이 전부른들 많아요. 그러면은 잘 섬길 수 있게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 의원님 먼저도 뵀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바꾸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야 이제 하고 싶은 거 안녕하세요. 여기 분리 2구에 맹덕구라고. 어디요? 분리 2구요. 분리 2구 저수지 동네. 예. 다름이 아니고 그 분리 2구. 예. 합자가 맹덕호. 덕자 호자. 예. 다름이 아니고 저희 그 104번, 102번 일대에도 중간에 흘러가는 개울이 있습니다. 100번지 물러가고 위치는. 개울 있습니다. 개울 어디 저수지 밑에 동네예요. 저수지 상류 하류 어디? 하류예요. 하류 저수지 밑에? 예. 그 저기 물레랑 똥강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똥강이. 거기 한 300m이거든요. 어디 그런데? 그런데 그 전문 용어로 계류 보존 작업이라고 해요. 양쪽에 돌을 싸가지고 정리하는 작업 말입니다. 계류 보존 작업이요. 계류 보존. 그래서 저희가 산 17번지에 한 3, 4년 전에 소방도로를 낸다해가지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산에 그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동의해주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럼 이 개울적 정의점이 달라. 왜냐면 그 개울이 홍수가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밭둑이 소실돼가지고 여러 번 손해를 봐가지고 뚝을 정리하고 하는데요. 손해를 많이 받다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 투로에서 물 내려오는 거 여기 놀라고 오른 산지티는 수왕산 밑에서 저수지 큰 데까지 그 밑에까지 다 했는데 정비를 그 위가 안 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위에만 조금만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꼭 이번에 해주십사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분리구의 감사원입니다. 내포의 홍해공원 입구에서 수덕사로 넘어온 도로가 홍해공원 입구에서 수덕사 그 수암산 넘어가는 그 길, 등산 다니는 길, 이 길 이어지는 거. 그것이 덕산면에 서부 지역이 관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관통. 그래서 그 도로를 어려우시더라도 하나 좀 거기 사람 다니는 게 아니라 차가 다니는 게 또 그러고 이게 덕산 중고등학교가 이사를 했어요. 덕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못 가지. 중학교 이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교통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산교통. 어디를 못 들어가고? 차 있는 교통망이 아주 엉망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내포 먼저 학교 가는데요. 덕산 중학교까지는 과거에 고덕 다니는 것도 있고 공산 다니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만 옮겨놓고 교통이 이게 두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교통, 홍조여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가지고 덕산 왔다 갔다 할 적에 그 학교 좀 들렸으면은 더군다나 이제 뭐 3월달에 고등학교까지 했죠. 대교 간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예, 알겠어? 네? 상계위원장은 그 뭐야? 주민자치위원장은 무슨 안녕하세요. 네, 덕산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재입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을 아까 믿고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맨 나중에 하라는 걸 손을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덕산 지역 주민들이 교수님이나 회장님의 바라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저희 거는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네, 유인물로 대체 교수님 끝까지 좀 읽어주시고요. 오늘 보면 대체적으로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 마을 그냥 자기 개인들, 지방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장단 회의나 이런 때 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여과 없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체계를 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연수시에 항상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느끼는 게 뭐냐면 군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뭐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장님들도 마을에 들어가면 군수님한테 했다 안 했다 갖고 직접 거기를 했다 안 했다 갖고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장단이나 지도자나 무슨 단체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원장님도 최대한 이 역과 거기서 걸러내지 마시고 역과 없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드린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질문자도 많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덕산은 전체를 위하고 예산을 위한 발전적인 대화가 됐으면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재인 위원장님. 또 다른 분, 오늘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나 경나갔다. 네. 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일종의 덕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치리 사는 문태화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마을에 그 2007년도에 농림부 사업으로 2억을 보조받아가지고 농촌 체험마을 그 체험관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기간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도 넓고 모든 게 손은 많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휴양마을로 이제 중간에 전환이 돼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건물도 넓고 지붕이 이제 태풍 불고 막 이렇게 재 때문에 날아가고 해서 보수도 안 되고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하자니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래서 뭐 다른 용도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것도 구제에 뭐가 걸리냐면 그 법인단체가 처음에 설립할 때 법인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법인단체들이 모두가 이게 도장을 맡아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공사적으로 저는 법인에 상관없이 거기를 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는 그런 걸 좀 어떻게 군에서 하시든지 뭐 이거를 진짜 저희 땅은 저희 땅입니다. 근데 모든 게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참작하셨어서 네, 얘기 하나 더 하세요. 그럼 마지막에 저기 네, 안녕하세요. 옥계에 사는 노인장 이희철입니다. 옥계리. 네. 제가 저희 불악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폐관이 비가 새가지고 보수 작업을 했는데 아래층에 비좁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요가라든지 이 지원 받아가지고 노래 연습장 이런 거를 할 때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를 좀 보수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면에서 군에서도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면사무소가 덕산초등학교 있을 때 제가 덕산초등학교 46회입니다. 근데 그 면사무소 앞에 비석들이 이렇게 쭉 여기 나란히 있었어요. 덕산면에. 그런데 이 면사무소를 옮기면서
그때 당시 면장이 누구였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면장이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면사무소 주차장 뒤편 보이지도 않는 데가 그 비석을 전부 찢어내는데 그 비석을 이 큰 길가로 끌어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덕산면의 이 역사에 담긴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걸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금 덕산 면장님께서 특별히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 있죠? 네. 그리고 점심먹을 다 있겠지. 야, 그래요. 꼭 해야겠어. 해치하겠다고. 해치. 아니, 아니요. 안 해도 성공하지. 네, 선생님, 김진경이가 또 있는데 하나. 네. 누구시오? 네, 저는 읍삼리. 네? 읍삼리 써니빌리 아파트 종무 이수웅입니다. 무슨 써니빌리? 네. 예. 써니빌리 누구요? 다름이 아니고 이수웅입니다. 이수웅. 네. 그 마지막에 했으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갖다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노인정이 너무 섭섭해가지고서 노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따로가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작년에 우리 아파트에 마을 회관이 생겨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방을 주무는데 그걸 옮기면은 연료비리 모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름이 아니고 그 비용 때문에 해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 알았어요. 네. 그래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있어요. 이제 답변 드릴게요. 이 박지용 선생님 학교 앞이 동화구역 반대인데 기존이 있던 것은 안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50m, 200m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허가가 들으면은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요청해요. 그럼 교육청에서도 아주 불가 지역이 있고 또 뭐 몇 미터에 가는 지역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뭐 기왕에 있었던 그것은 기득권 인정해서 할 수 있지만 새롭게 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불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100m는 후대기든지 왜 전집할 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면 가능하시겠다고 그 위원회에서 의견이 돼야 되지 교육청 임의나 군청 임의적으로 법을 어겨서는 못해요. 이런 것을 또 한번 챙겨 볼게요. 그리고 주차장 보호구역 횡단보도 이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게요. 단속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단속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기왕이 나왔으니 저도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좀 건의 좀 할게요. 야, 덕산 소재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보에 가서 5억까지 묻어다가 10억 가지고 시장에다 주차를 한다 이렇게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변경해달라고 저 절대 변경 못해요. 거기 아니어도 급한데 작대가 다른 지역이에요. 야, 지금 우리 부은이 소방도로든 뭐든 했는데 과거에는 실질 가격보다 쌌던 게 사실이에요. 뭐 60%, 70%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특정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은 사인간 거래보다 우리 고상값이 사실 높습니다. 왜 높으냐? 우리 공무원들도 빨리 처리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금액 못 정했잖아요. 그 전문 기관 있잖아요. 그분들 전문 기관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 이 사업 빨리 하니까 당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해다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분들도 가능하면은 좀 더 높여주려고 깎으려고 하네요. 왜 그러냐?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있으면 지역에서 같이 동참도 해주고 협조해주고 해야 되지. 하나서 열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다 해줬어요. 저는 진짜 그 덕산 그 소재지 80억 그 균형 사업도 하고 거기 올뉴스 하는 건 보고 그런데 주차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도비까지 얻어다 해주는데 그런 것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왔는데 저리로 가. 여기 저기 성상 그 옆에 주차장인데 얼마나 걱정들 많이 했어요. 뭐 되네 안 되네 얘기했잖아요. 해놓으니까 어쨌든 뭐 우회전 안 돼 좌회전 했지만 운동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서 여기까지 힘든 거 다 해라고 하면 못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지역에서 뭐 법은 차후 문제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서로 좀 더불어가며 해줘야 된다. 이런 좀 부탁을 저도 드릴게요. 이관호 이장님 그 일관 시장 삼리 시장 삼리 저도 한 서너 몇 번 갔어요. 가서 거기 고쳐달라는 것도 고쳐드렸어요. 그러나 뭐 하다 보면 자꾸 그겠죠.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일관보수 3억, 경로당보수 3억, 총 6억은 이미 의회 승리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해마도 읍면별로 그 대상지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요. 뭐 뭘 했다고 해서 들어지지 않는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해를 내길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난해도 한 8억 갖고 있고 올해도 6억 갖고 이제 추경에 또 대원에서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기왕 6억어치는 우리 굴레 어딘가를 한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강세원 부장님 홍해공원서 수덕사까지 관통 도로를 해야 된다. 교통 편리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 도로를 만들어야 진짜 받는 건지 현재까지 덕산 지역을 도로 가서 가야 받는 건지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가는 속도는 분명 대포에서 거기 가는 거 빠릅니다. 각 지역에 소재지가 있으면 우회도로 냅니다. 우회도로 내면은 소재지를 찾고 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저 쉬운 대로 생각하지 말고 과연 그 직통도를 내므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대로 다니는 길을 만들어져야 우리 지역이 그나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맹독고 선생님 그 하위는 지가 안전관리과에 다 보고서 했는데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전혀 안 돼 있다고요? 예? 전혀 돼 있지 않을까? 네, 그래요. 네, 그 말씀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 중학 버스 문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은 시내 버스가 우리 국민들의 발인데 지금 버스를 좀 한 번은 두 번에 비하고 마을 어디까지도 마을 동네까지 좀 가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하는데 여러분 잘하시는 것 같이 뭐 68시간 주 52시간이도 줄으면서 금년 1월 1일자를 늘려주셨다는데 횟수도 줄이고 연장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거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 사실은 버스 운전기사도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 그동안 68시간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52시간 되니까 예를 들어서 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80만 원 갖고 100만 원 갖고 생활하던 분이 70만 원까지 생활을 못해요. 70만 원 해서 100만 원 가지면 좋은데 이래서 버스 운전기사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이 그런 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주 68시간에 그 사업주가 법의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이로 해서 지금 성김수 택시를 자체 운영하는 지금 계속 확대도 해 나가고 단지 줄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10시를 줄여서 4시 줄이고 10시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조금 고민적하고 조정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여러 가지 버스 운영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재인 위원장님 그래 건의사항 봤어요. 보고 그래 평소와 더 소통 열심히 할게요. 우리 단체인데 그런데 연초지 평소 한번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야 돼. 그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문태환 이장님 이것도 그렇습니다. 덕산 금리지역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55 온다 하니까 예를 들어 해관도 10평 될 것 같으면 50평을 늘리고 무엇도 막 크게 늘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덕산 여기도 80억 사면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고가 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지금은 50평지 이게 크고 좋은데 그걸 운영을 누가 했거냐 이거. 저희들도 지금 새로운 시설 이건 뭐 마을이관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대로 여기는 근래 이제 체육시설도 해달라고 하고 정자도 저당 민원이 오고 분정 설명 때도 말씀드리고 당연히 필요하면 해드려야 왔습니다. 통긴 행정을 해야 하니까 어르신만. 그런데 이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진짜 필요한 게 아니고 옆 동네가 하다 보니까 나 자존심 상한다 이거. 왜 그런 데 없느냐.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나니까 이 체육시설 높이나 풀 높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전수조사를 해서 한 10여 가운데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안 쓰고 다 톱쓸고 풀하고 좋게 해서 많이 그걸 갖다가 다른 어떤 기업은 이런 데 했는데 거기다가 지원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어떤 체육시설이든 뭐 팔각정이든 진짜 우리 지역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보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욕심 갖고 해서는 사후 관리 안 하면은 진짜 안 해나 팔각정이 지금 고양이 진뒤 작년에 2채 뜯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낭비예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거는 해드리고 해줬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관리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어디서 한번 다녀보면 어디 진짜 잘 이용하는 데는요 팔각정 그 마룻바닥이 아주 반들반들해요. 진짜 올라가기가 죄송할 정도로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별도로 고정관계는 저희가 좀 상의 협의 좀 해볼게요. 옥계리 해관 보수 아까 해관 보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우리가 해관 짓는 거는 토지만 있다고 따지면은 1억 400만 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해관 보수 이런 건 아까 얘기대로 1년에 6억 내지 8억 이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써니빌리 여기 우리 저기 행정부지사님 있어서 마을인과한테 획기적인 도비까지 받아서 한 지역인데 그거는 뭐 분리하고 합해고 하는 거는 그 지역 그 불황에서 상의하셔서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예, 위원장님 얘기하시면은 우선 기본적인 아마 한 달 운영비가 이제 올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했는데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위원장님 보고 어떻게 분리하는 게 맞는지 거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잘 쓰시던데 그건 별도로 하고 위원장님 얘기하세요. 될게요. 자, 예. 자, 그래 아무튼 야. 해관 뭐 기간 같은 거 아까 얘기했대로 그런 거를 했고 그냥 비서 옮기는 문제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여기다 해보고 저기다 해 맞게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 그걸 옮겼을 때는 아마 그냥 면장이 혼자 그냥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난리 났겠지. 그거를 어떤 주민들이 뭔가는 공감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있다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게 옳은 건지 정말 그게 좋은 것이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건지 이거는 한번 같이들 개인적 개개인이 볼 때는 맞는 얘기지만 그 전체의 그 의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면장님이 의견 조율 좀 해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자, 이렇게 되면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지 들어주시는 건데 야 그래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세력을 붙어서 오시겠네요. 야 그래요. 오늘 설명도 분장 설명도 드렸고 오늘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옆 동네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김장 의원님 또 김만기 부의장님과 묘기의 구의원님 윤혜민 의원님 또 우리 노인회장님 기관단체장들이 다 함께 해주셨네요. 이분들이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그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같이 고민하고
가까이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년에 한두 번 와서 부모님 용돈 주고 고기 한 근 사주는 그 자식보다는 그 며느리보다는 1년 365일 모시는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1년 360일 살아가면 얼마나 서로 소통적인 서운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겠어요. 그런 자식이나 그 며느리 심정을 해주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 노예인 우리 기관단체장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지난해도 열심히 했습니다는 올해도 더 많이 도와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이 바쁘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때만 잠깐 입고 다 가세요. 그런데 오늘은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혼나는 게 재밌어서 그만큼 우리 덕산 지역이 도청이 서울 인근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언론인들도 끝까지 자리도 안 비고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저분들의 역할이 직접 해주는 건 없지만 이분들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잘해달라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군정 설명 또 여러 건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계획된 이런 사업, 아까 군수가 해줬다는 사업, 또 오늘 말씀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이 조금은 부족하고 미흡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 잘 할 수 있을 거라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함께 해줄 때 바로 그 결과가 계획된 대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그 좋은 결과는 바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우리 군민들이 삶이 그래도 올 버듬은 내년 버듬은 후대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바로 우리 군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군민들이 뜻이 헛되지 않도록 올 1100년 더 뜻깊은 해입니다. 1월 2일날 시무식 하면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11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 위해서 더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짐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것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싶은 것은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재선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제 민산 7기 들어와서 6개월이라는 그런 동안 군정을 우리 도의군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어떤 여론기관에서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 대해서 민선 7기가 6개월 됐는데 과연 국민들이 시장군수 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12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60%란 지지를 해주시더니 이번 6개월 후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서 73.4%가 잘하는 것 같다, 그냥 쓸만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걸 보면서 정말로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70% 넘는 시군은 우리 산군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그저 잘 좀 도와주면 저 사람 일을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도와주셨나 하는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거는 그런 기대가 추워도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발전,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산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